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육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가 다시 이렇게 78.61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원유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유가의 이러한 흐름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피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유가를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 측면에서 공급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유를 필요로 하고 사용하고자 하면은 유가는 올라가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면은 유가는 내려갑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오펙 플러스 또는 미국과 캐나다가 원유를 마구 생산해내면은 유가는 내려가고 반대로 생산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면은 유가는 올라가고는 합니다. 그럼 수요와 공급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오펙 플러스는 타겟 대비해서 생산량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양의 목표치를 지금 생산량이 미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양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해왔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러한 지표는 원유 섹터에 있어서 공급난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실 원래 오펙 플러스에서는 할당량을 의미하는 쿼터로 생산량을 표현해 왔는데 지금은 할당량 자체를 계속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할당량을 의미하는 쿼터 대신에 목표치를 의미하는 타겟으로 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만큼 공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급난이 일어난 이유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너무 많이 설명드렸듯이 과도한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원유 기업들이 2014년을 시작으로 캐펙스를 줄여왔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한 예시로 덴마크는 2050년까지 오일 앤 가스 생산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그 외에 최근 원유에 대한 새로운 탐사라던가 해양 시추의 라이센스는 취소해버린 것이죠. 게다가 그러한 정책은 미국 또한 앞장서고 있는데요. 2011년 1월 27일 발표된 Presidential Document Executive Order를 보시면은 여기 Secretary of Interior가 Oil and Natural Gas에 있어서 미국 영토 및 해양에 대한 리징을 퍼스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유 사업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원유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래에 대한 투자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그마치 6년에 걸쳐서 투자금이 줄었기 때문에 2022년이 지금 공급을 아무리 늘리려고 외쳐보아도 6년에 걸쳐서 투자금이 줄었기 때문에 결코 하루아침에 이게 회복될 수가 없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되는 압박으로 인해서 2016년,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가장 많은 원유 기업들이 파산해버렸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제 와서 원유 기업들 상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늘리지 말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미 많은 원유 기업들이 파산을 해버린 나머지 과거만큼 공급을 늘릴 수도 없고 대부분의 원유 기업들은 투자로 인한 빚을 정부에서 힘들 때 전혀 도와주지 않아 파산해버렸다는 것을 2016년 그리고 2020년을 계기로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은행을 이용해서 전혀 도와주지 않은 것이죠. 정부의 말을 들어봤자 자기네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파산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말대로 새롭게 인프라를 지으려고 해봤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비용이 너무 올라간 나머지 새로운 유정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과거에 비해 너무나도 올라가 버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원유 기업들은 그저 미완성된 유정을 완성시킬 뿐 새로운 유정을 짓는 데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새로운 유정을 짓는 데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생산량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완성된 유정을 완성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생산량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유정을 짓는 것은 손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선 특히 페르미안 분지가 원유에 있어서 꽃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인데 새롭게 땅을 파서 유정을 짓지 않다 보니 유정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서치와 같이 저는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거시경제적인 부분, 산업 섹터,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투자처들 대상으로 분석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분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드리면서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고요. 매매 내역 등을 공유드리면서 제가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매수 매도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면서 판단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리스크는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연준의 꾸준한 금리 인상의 정책과 함께 기업들의 성장이 느려지고 많은 직원들을 해고시키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상대적으로 빈약해지니 원유에 대한 수요 또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수요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데이터로서 알아보면요. 여기 2008-9년 때도 경기 침체가 터지면서 수요가 감소했지만 사실 잘 보면은 그렇게 감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수요가 가파르게 회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요의 감소는 역시 경제 자체가 완전 락다운을 하게끔 했던 2020년의 코로나였습니다. 눈에 띌 정도로 수요가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마저도 지금은 이렇게 회복 추세에 있으며 2026년까지도 꾸준히 수요는 회복해 나갈 것으로 EIA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할 만한 침체가 오려면은 코로나 정도의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돌거나 해야 하는데 그럴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설사 하락한다고 해도 지금 더 큰 문제는 바로 공급이며 사실 수요보다 공급이 유가를 결정짓는데 더 큰 요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2년 10월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유가와 원유기업의 주가는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가가 4% 떨어질 때 원유기업들의 주가는 1% 정도 하락하고 반대로 유가가 4% 오르면은 원유기업들은 4에서 5% 또는 그 이상 오르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의미인데요. 여기 USO와 XLE는 둘 다 원유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ETF로 USO는 WTI 유가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ETF이고요. XLE는 엑소모빌, 쉐브론, 옥시엔탈 등 원유 기업들을 트래킹하고 있는 일반적인 ETF입니다. 2022년 1월부터 10월 전까지는 그래도 유가의 상승과 하락의 비율에 맞춰서 USO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XLE 또한 따라갔었지만 10월을 시작으로 해서 유가의 상승과 하락에 맞춰서 USO는 함께 대칭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XLE는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었을 뿐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을 그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가 떨어져도 원유 기업들의 주식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꾸준히 방출해왔던 전략 비축유는 이제 굉장히 낮았습니다. 중간선거는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전략 비축유는 38년 만에 가장 낮은 양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략 비축유의 방출이 끝이 나게 되면은 안 그래도 부족한 공급량은 더욱 줄 것이고 공급난은 더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락다운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라 원유의 수입량이 2020년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락다운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락다운이 풀리게 되면은 수요는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고유가를 원하는 오펙 플러스의 입장 또한 한몫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펙이 원유를 증산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는데 바로 몇 시간 뒤에 그러한 가능성을 일축시켰습니다. 원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원유 섹터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지금 원유 섹터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볼 때 리스크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수요와 공급에서의 본질적인 이슈가 짧은 기간에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개인적으로 고유가가 오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스스로의 돈으로 하시는 만큼 개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그릇에 잘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많아봤자 하루에 한 개 정도이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는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